직원은 무슨 직원이야? 어머니, 그걸 왜 사람 기죽이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경험 쌓음 다음에 분점을 내는 건 아주 당연한 순서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떡하니 체인점 사업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꼴랑 분점 하나 내달라는 건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아? 아닌 말로다가 우리도 엄연히 혼인서약으로 맺어진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식구들한테 베풀면서 살기가 그렇게 고깝다니? 아까워서 못 살겠어 아주? 그 돈 무덤까지 싸질먹 할 것도 아니지 않니? 그렇게 쏘아붙인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기 시작했어요. 너야 요즘 젊은 세대라서 싸가지가 없다 쳐도 사돈들도 세상 살 만큼 살아본 양반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 넘쳐나서 확장까지 하고 하다못해 주차장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그 정도면 사위 사업자금 정도는 우리가 부탁 안 해도 눈치껏 알아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이지. 어머님, 체인점 사업을 내주라고 했다가 공짜로 분점을 내주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사업자금 얘기세요? 사업 얘기가 뭐 어때서? 자고로 남자가 자기 사업을 해야 체면도 살고 그러는 거야. 결국엔 그게 본심이셨던 거네요. 사돈 덕 보면서 아들 번듯한 사업가 만들어 놓는 거. 대체 저희 친정에 뭘 얼마나 바라시는 건데요. 더도 말고 5억이면 충분해. 그니까 당장 사돈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거라. 5억 정도면 아주 껌값이잖아. 맙소사 5억이 껌값이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얼마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막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일단 그날 그 자리에는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듭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일단락 지었는데요. 식탐만큼이나 대단한 시어머니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 또한 시어머니 편으로 돌아서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 무렵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제가 지친 심신으로 퇴근했던 어느 저녁날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는 말도 없이 근처 대형마트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먹을거리들을 불쑥 배달시키셨어요. 영문을 모른 제가 그저 당황해 있는 사이 이미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있던 남편은 그 먹을거리들을 안방으로 옮겨놓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해들은 비밀번호로 신혼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순식간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굳게 잠겨버린 안방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이러시려고 말도 없이 배달시켜다 놓으신 거였어요? 먹을거리들 잔뜩 쌓아놓고 농성이라도 버리시려고요? 나도 오죽했으면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앉았겠니?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한 달치 먹을거리도 챙겨다 놨으니 어디 누가 얘기나 해보자. 어머님이 아무리 이러셔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시는 돈이 한두 푼이어야 부탁을 드려드리죠. 너그 친정 부자 됐잖니? 아무리 피는 안 섞였다지만 나랑 아범도 엄연히 혼인신고에 도장 찍은 한 식구인데 그 많은 재산 함께 나누자는 게 뭐가 문제야? 아무튼 간에 이 문을 열고 싶거들랑 당장에 사돈들한테 전화하거라. 우리 아들 사업자금 5억 해다 놓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어머니 아니 시모의 목소리에서 전 기어이 끝장을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도 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거실 서랍장에 들어있던 안방 열쇠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니 글쎄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새 안방 문 열쇠 구멍에 이쑤시개를 쑤셔놨더라고요. 열쇠 구멍이 막혀버리게 된 것이었죠. 당신까지 이럴래? 나한테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당신이 어머님 편을 들어버리면
대체 난 누굴 믿으라고. 저런 엄마 모습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식 입장도 생각 좀 해주라.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당신 잘못일 수 있어. 진작에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이런 상황 안 생겼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후배놈 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어야 하냐고. 내가 스크린 골프장 손님들이 자기들 돈만 타시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얼마나 갑질해야 되는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돈 때문에 그놈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네. 근데 어쩌지? 두 사람이 이럴수록 내 결심은 더 확고해지는데 5억은 무슨 친정에서 10원 한 장 가져다 드릴 생각 없으니까 어디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라지. 그렇게 사업자금 5억을 내놓으라는 시모와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모가 며칠 저러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 기준으로 남들 한 달치 식량을 챙겨놔봐야 열흘을 겨우 버틸까 말까 했으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식량이 떨어지고 나면 식탐 대마왕 시모가 배고픔을 못 참고 제 발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져도 한참 전에 떨어졌을 건데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쳐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창밖으로 긴 끈에 묶인 바구니를 내려보내서 배달까지 시켜 먹으며 아주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목격한 저는 바구니에 실려 올라가던 배달 음식을 중간에 가로채기가 무섭게 안방 문 앞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하다 이제는 제가 건물 밖에서 경비까지 서야 되나요?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냐고요. 아이고, 그까지 배달 음식 한번 가로챈 것 가지고 벌써 다 이긴 사람처럼 굴기는. 이 방에서 송장이 돼가지고 실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 못 연다 이거사. 어머니, 지금 이 일이 저 혼자만 망신당하는 일인 줄 아세요? 아드님도 똑같이 망신당하는 일이라고요. 남편 체면 때문에 기어이 사업가로 만들고 싶다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망신살 뻗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까짓거 동네 망신쯤이야 뭐. 이사 가면 그만이고. 얘기 나온 김에 조건을 좀 바꿔야겠다. 사업자금 5억에 이사 비용까지 전부 사돈들에게 받아야겠어.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지. 대대로 씨름장사 집안인 시엠이 뚝심이 이기나 졸부 며느리가 이기나. 다시 말하지만 5억의 이사 비용까지 추가야. 그게 아니고서는 난 이 방에서 절대 안 나간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저에게는 시모를 끌어낼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불러 안방 문짝을 뜯어내자니 당시 신혼집은 전세였기에 함부로 집을 훼손할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못하도록 24시간 집 밖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가 거실을 비우기라도 하면 이미 시모 편으로 돌아서 있는 남편이 언제 식량과 물을 안방으로 넣어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실제로도 남편은 안방에 음식을 넣어주려다가 저한테 발각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이처럼 궁지에 몰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씁쓸하게도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해봤죠.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요. 이렇게 자꾸 서로 감정만 썩어 들어가봤자 우리 부부 사이만 더 안 좋아지는 꼴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시모 편을 들었어요.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너무한 건 장인 장모님들이지. 우리도 식구잖아. 그 정도로 성공해서 가게가 잘 나가면 재산도 당연히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업가로 성공하면 내 체면만 살아? 사장님, 사모님들 당신도 체면 확 사는 거지. 바로 그 순간 안방 문 너머로 시모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잘한다 우리 아들. 힘내라. 시어머니의 비아냥 섞인 웃음소리에 결국 제 인내심은 한계를 맞이했는데요. 운 좋게도 세상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신혼집 빌라 위층 집에서 수도 배관이 완전 파열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를 수습하려면 큰 공사를 해야 했던 탓에 저희 빌라에는 며칠간의 단수 조치가 내려졌어요. 바로 그 일이 저에게 신의 한 수가 되어주었어요. 시모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대식가잖아요. 안방에 틀어박혀 농성을 하면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다 먹을 정도로 말이죠. 문제는 인간이란 먹는 만큼 화장실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식가 시모는 당연히 화장실에서 많은 양의 볼일을 볼 테니 단수 조치가 내려진 며칠이 채 가기도 전에 안방 화장실은 마비가 될 것은 뻔할 뻔짜였고요. 전 바로 그 지점을 노렸어요. 일부러 다 포기하고 손 놓은 척 시모가 배달 음식을 마음껏 시켜 먹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 식량과 물을 넣어주는 것도 슬쩍 내버려두는 한편으로 매번 한 발 늦게 발견하고 아쉬워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그래 먹어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승리가 훨씬 빨라진다 하는 생각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 제 작전의 결과는 아주 대단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잠든 척하던 저녁 남편이 까치발로 살금살금 안방문을 열더군요. 그러자 시모도 살금살금 까치발로 안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한 시모가 거실 화장실을 향해 돌아선 순간 제가 냅다 일어나 안방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물론 대대로 씨름 장사 집안 출신인 시모의 신체 능력은 감히 제가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움직임도 제가 빨랐고 안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뒤늦게 알아챈 시모가 무슨 멧돼지처럼 저보다 대여섯 걸음을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하지만 승기는 이미 저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예상대로 화장실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이에 저는 안방문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왜요? 안방 화장실 막혀서 못쓰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쩌실래요? 기저귀라도 사서 넣어드려야 되나? 애도 아니고 천하장사 집안이 기저귀 신세라니 맙소사 무슨 망신이래요. 그러자 시모는 잠시 대답이 없었어요.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인 셈이었죠. 전 더욱 기세를 높였습니다. 수도공사 끝나려면 앞으로 며칠 더 걸리는데 지금도 힘드시면서 어떻게 참으시려고요? 설마 하니 다 큰 아들 앞에서 바지에 실수하는 모습 보이고 싶으신 건 아니죠? 그러기 싫으시면 이 문 여세요. 거실 화장실이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시모는 또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쐐기를 받기 위해 안방문을 쿵쿵 두드렸는데요. 문이 그냥 스르륵 하고 맥없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시모가 화장실이 절박한 와중에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느라 문 잠그는 거를 까먹었던 거죠. 덕분에 안방으로 들어간 저는 방 안쪽 상황을 보고 기겁했어요. 방 전체가 쓰레기통,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마침 뛰쳐들어온 남편이 제 손목을 턱 붙잡고는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기로써니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시모를 지키겠답시고 저한테 더한 것도 해댈 기세였거든요. 늘 당찬제가 살짝 놀랄만치 남편으로부터 살벌한 기세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무엇보다 제가 더 화가 났던 건요. 남편이 절 거실에 내던지기 무섭게 시모가 잽싸게 안방문을 걸어 잠갔다는 점이었어요. 몹쓸 모자가 짝짝꿍이 아주 잘 맞아서 더 화가 났던 저는 결국 남편을 단념하게 됐어요. 남편이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거죠. 그치, 피는 이래서 못 속인다 하는 거지. 고마워.
덕분에 당신이라 인간한테 아주 질려버렸어. 어머님 편만 드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밀치려는 모습도 끝장나게 실망스럽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부모님께 돈을 받아가야겠다는 그 잘난 모자의 탐욕도 참 우스워. 그니까 우리 그냥 그만 싸우자. 개과천선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뭐 하겠어? 이쯤에서 다 포기하는 게 낫지.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혼의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시모에게 굴복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었나 봐요. 심신이 모두 지친 제가 휴대폰을 꺼내들기 무섭게 남편이 안방에 들어앉은 시모에게 이렇게 외쳤거든요. 엄마, 이제 나와도 돼. 와이프가 지금 처가에 전화하려나 봐. 그니까 그만 참고 얼른 나와서 화장실 가요. 며느리를 어떻게 믿어?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라고 해. 사돈입으로 5억에 이사 비용까지 다 해주겠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나가도 늦지 않으니까는. 하지만 제가 전화한 곳은 친정이 아닌 집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 전세 빼려고요. 아무데나 사람들 와서 봐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세입자 알아봐 주세요.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며 기겁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러거나 말거나 청소업체로 전화를 걸었죠. 내일 청소 가능하죠? 지금 안방이 무슨 돼지우리 같이 생겼거든요. 요금 더 드릴 테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안방 가구들도 싹 버릴 테니까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한 곳은 114였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바로 상담 가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혼이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외치며 시모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시모는 말을 이어갈 순 없었죠. 왜냐고요? 실랑이가 벌어지는 내내 화장실에 참아왔던 시모가 급하게 거실로 뛰쳐나오다가 결국 네 맞습니다. 바지에 실례를 해버렸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마주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전 집안의 모든 창문이란 창문은 전부 열어 환기를 시켰죠. 시모는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일단은 내 상황이 부탁 좀 해도 괜찮겠니? 네, 그러세요. 거실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제 트레이닝 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갈아입으시죠. 대신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께 굴복했다거나 두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드리려는 거니까. 지금 서 계신 바닥도 직접 걸레질 하셔야겠네요. 곧 이혼할 며느리한테 남사스러운 뒷수발까지 들게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면 오죽 수치스러웠던지 그 풍채 좋은 장군감 시모가 마치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힘없이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씻고 나와서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빌려드린 옷으로 갈아입었고 묵묵히 본인이 실수한 현장을 직접 손걸레질했습니다. 그렇게 안방 농성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시모는 고개 한 번을 들지 못한 채로 초라하게 신혼집을 떠났고 그제서야 뼈저린 패배와 이혼 위기를 동시에 절감한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옆에서 자꾸 5억이면 사업가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양복 쫙 빼입고 외제차 타면서 폼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 당신을 들들 볶아서라도 처가댁에서 돈 받아놔야겠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진술 고마워. 덕분에 우리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까지는 안 가도 되겠어.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음성 녹음 중인 휴대폰을 남편의 면전에다 내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죠.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하는데
재혼 같은 거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이랑 시댁이랑 엮여서 팔자 망칠 뻔한 여자는 이 세상에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거든.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이렇게까지 무릎 꿇었잖아. 당신이 원한다면 앞으로 친구랑 인연 끊고 살 수도 있어. 응? 의절을 해. 너처럼 줏대 없는 마마보이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짐을 챙겨 신혼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전세 신혼집을 빼겠다는 말과 청소업체에 예약했던 말 모두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심 어린 각오로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신혼집을 떠나는 제 뒷모습을 향해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흐느껴 울었지만 전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좀 지난 일이네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어요. 시모와의 공성전 마지막 날에 남편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던 시모가 부추기는 바람에 저랑 제 친정을 들들 볶아서 5억을 얻어내려고 했다는 음성 녹음 파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덕분에 저는 전 남편에게 제법 큰 위자료까지 받으며 이혼하게 됐고요. 이미 사업으로 자신의 재산을 한번 말아먹었던 적이 있는 전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꼬박꼬박 입금하느라 월세방 한 칸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고야 말았죠. 그래서 전 남편은 후배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숙식도 거기서 해결하고 지내고 있어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이래저래 민폐 한가득 끼치는 아르바이트생이 돼버린 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전 남편 때문에 전 시모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듣자 하니 전 남편이 엄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서 얼굴도 안 보고 평생 의절한 채로 살 기세라나 뭐라나. 그 소식을 들으며 전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 친가랑 인연 끊고 살 수도 있다고 했던 그 인간의 마지막 말이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루어지나 싶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어쩌겠냐고요. 전 남편을 향한 어긋난 모성이 모든 원흉이었는데요. 결국 전시모가 자기 혼자서 탐욕에 눈이 멀어 북치고 장구치고 깽판을 하는 깽판은 다 쳐놓고서는 마지막에는 정의구현 자업자득을 거둔 꼬라지였죠. 반면에 600평으로 확장한 친정의 닭갈비 가게는 연일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시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인점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둥, 분점을 내보지 않겠냐는 둥 해대면서 제 친정 부모님을 부추기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식구들은 제 전 남편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사기꾼들의 달콤한 거짓 제안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중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친정 매장에 전시모가 제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찾아왔었다고 해요. 이유야 아주 뻔한 일이었죠. 아니 글쎄 자기가 너한테 무릎 꿇을 테니까 어떻게 재결합은 어렵지 않겠냐고 애걸복걸 하더구나. 그래서 뭐 마침 영업시간 전이라 손님들도 없겠다. 우리 입장에서도 쌓인 감정 많겠다. 너희 아버지가 소금 뿌려가면서 쫓아냈어. 잘했어요. 다음에 또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기저귀 한아름 사가지고 달려올 테니까. 그 여자 내 앞에서 보인 추태가 있어서 기저귀 들고 나타나면 바로 주랭랑일걸. 덩치가 산만하니 장군감이던 여자가 아주 반쪽이 되어 찾아왔어. 마음고생이 엄청실히 심했는가. 살 조금만 더 빠지면 이쑤시개처럼 되겠던데. 그래서요 엄마, 지금 그 여자 동정하는 건 아니죠? 동정은 무슨, 무릎을 꿇든 말든 장군감이 비쩍 마른 장작개비가 되든 말든 다시는 그 집안이랑 상종도 안 해. 화장실도 그쪽 집안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 화장실은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네, 전 정말로 그럴 생각입니다. 전 남편과 전 시댁이 지금보다 훨씬 풍비박산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바짝 조아리며 애걸복걸해봤자 제가 그들에게 해줄 대답이라고는 이 비웃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배 떠난 지 한참이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해지 그랬냐 이 모질이들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